어느 날 오후, 이번 달도 마이너스네. 조금 이것만은 안 끼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또 해야겠다. 네, 편집물 유무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저희는 젊은 디자이너 브랜드를 위한 플랫폼으로 올 6월에 오픈할 예정이거든요. 입점 조건요? 저희가 수수료는 업계 최저 수준으로, 아, 다른 곳하고 계약을 이미 하셨다고요? 예, 혹여라도 언제든 연락 주세요. 오늘도 안 됐어? 음, 죄다 이미 다른 플랫폼이랑 계약했대. 젠장, 이대로 가다가 사이트에 팔 물건도 없이 오픈해야 될 판이야. 괜찮아. 아직 시간 있잖아. 좋은 브랜드들 분명 들어올 거야. 아니, 괜찮지가 않아. 벌써 대출금 이자만 매달 얼마씩 빠져나가는데 그건 뭐냐? 우리 회사 개발비에 서버비에 이대로 가다간 다 망할 것 같아. 내가 괜히 회사를 때려치운 걸까? 사업은 무슨 놈의 사업을 한다고 내가. 여보, 예은아, 내가 미안. 요즘 너무 예민하지. 아무리 일이 안 풀려도 너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건데. 자기 임신과 대한 마당에 일은 일대로 안 풀리지. 대리운전 뛴다고 잠도 못 자고. 앞으로 우리 아기 책임질 생각에 내가 생각이 좀 많아진 것 같아. 근데 나 너한테 화낸 건 아니야. 그냥 나 스스로한테 화가 나서 그래. 그래. 당신이 가장으로서 책임지려는 모습 알아. 그렇지만 부정적으로 말하면 그 에너지에 더 매몰될 수 있으니까 나도 최대한 긍정적으로 말하고 싶었던 거야. 나라고 걱정이 왜 안 되겠어. 말이라도 기분 좋게 해보는 거지. 그래, 네 말이 맞아. 나 꼭 성공할 거야. 내 안목이 틀릴 리가 없어. 요즘 소비자들은 바보가 아니야. 질이 좋으면서도 베이직하고 그 와중에 유니크한 디자인을 원하지. 대기업 패션 회사들은 너무 보수적이야. 내 플랫폼은 달라. 진짜 실력 있는 디자이너들을 발굴하고 소비자랑 연결시킬 거야. 그래. 이 회사 만들면서 생각했던 포부 그렇게 다져보자. 조금만 더 기다려줘. 우리 아가. 아빠가 고생시켜서 미안해. 우리 아기 나올 때쯤이면 상황이 분명 좋아질 거야. 그럴 거야. 1개월 후. 오늘은 어땠어? 똑같이 뭐. 연락 올 브랜드는 없고 이번 사무실 월세 낼 돈도 빠듯해. 자, 이거 받아. 이게 뭐야? 나 요새 집 앞 지인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하고 있어. 얼마 되진 않지만 이걸로 월세 보태. 아니, 당신이 일을 한다고? 임신해서 회사 퇴사했잖아. 근데 왜? 내가 아무리 불러도 돈 얼마라도 벌어야지. 어떡하겠어. 가만히 손가락 빨고 있는 거 보는 것도 힘들어서. 올해는 못하고 단 몇 시간이라도 일하면 그래도 낫잖아. 진짜 여보 앞에서 염치가 없다. 사업한다고 무턱대고 불나방처럼 달려든 남편 때문에. 나 괜찮아, 정말. 지금은 우리가 서로 도와야 할 때라고 생각해. 당신도 사무실 퇴근하면 바로 대리운전 가는데. 어쩔 수 없지. 나도 뭐라도 해야 하니까. 그래도 빚은 최대한 안 지고 싶었는데 대출이라도 받아야 되는 걸까? 요즘 진짜 생각이 많아지는 것 같아. 다들 힘 안 들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사는 게 힘든 거지 참. 내가 넘볼 수 없는 걸 넘은 건가 싶고. 참 어렵다. 세상 사는 게. 당신한테 너무 미안해. 지금 너무 못해서 이 말하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나 정말 당신한테 잘할게. 며칠 후. 아이고, 콩국수가 그리 먹고 싶었어? 음,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인데 오늘 왜 이렇게 고소하니 국물이 땡기던지. 그래도 아빠가 점심 사준 데서 이렇게 바로 먹네. 역시 백화점 식당이 좋아? 5분 사이 얼굴이 많이 헬쓱해졌어. 뭐 따로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언제든 아빠 엄마한테 얘기해. 사줄 테니까. 나 잘 챙겨 먹어. 살도 3kg나 쪘는데? 아빠 눈엔 더 쪘으면 해. 날도 슬슬 더워지고 몸도 무거워질 텐데 든든히 먹어야지. 잘 먹는데도. 한서방 일은 좀 어떠냐? 이제 좀 오픈실이 다가오는데 준비는 잘 돼가? 그럭저럭 잘하고 있는 것 같아.
걱정 마. 열심히 잘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이 밤에는 대리운전을 해. 그리고 와이프도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게 하고. 어, 어? 아빠 친구가 어제 우연히 너 봤대더라. 내가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알아? 임신 6개월인데 딸이 카페에서 알바라니. 미안해요, 아빠. 걱정 끼쳐드리고 싶지 않았어서 일부러 숨겼어. 엄마한텐 말하지 말아주라. 민서가 나중에 엄마가 알기라도 하면 얼마나 속상하겠어. 차라리 아빠 일하는 백화점 부서에서 파트직이라도 해. 아빠가 말해줄 테니까. 그게 더 힘들어. 카페는 앉아서도 할 수 있고 지금 운영하는 사장님이 나 아는 분이라 편의도 잘 봐주고 있거든. 아빠 걱정하는 만큼 그렇게 많이 힘들지 않으니까 너무 그런 눈으로 보지 마. 아무튼 단서방 사업이 잘 안 풀리는 거야. 때때로 남편은 정말 열심히 하고 있긴 해. 그게 내가 처음부터 사업은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말했거늘 회사밥만 먹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뛰어드니 될 턱이 있나. 앞으로 어떡할 거야? 배는 점점 불러오고 또 애 낳으면 당장 들어갈 돈이며 그마저도 대리운전으로 막을 셈인가?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정 안 되면 다시 회사에라도 들어가야겠지. 아, 몇 주 후. 여보, 대박이야. 대박이라고. 뭐야, 무슨 일인데 그렇게 신났어? 지난주만 해도 입점문이 메일 하나도 없었는데 오늘 하루 사이에 3군데나 들어왔어. 그것도 다 알아주는 디자이너 브랜드들. 내가 컨택하려 해도 잘 안 넘어온 것들이었는데 그 장인어른 일하는 백화점에도 입점된 브랜드라고. 진짜? 오, 대박이다. 축하해. 노력한 보람이 있나 봐. 그지? 나 진짜 이번에 입점을 해서 쓴 거 감 잡은 것 같아. 처음엔 진짜 너무 버거웠거든. 내가 괜히 이걸 시작했나 싶을 정도로. 근데 이제 조금씩 길이 보이는 것 같아. 이번 브랜드들만 잘 입점시키면 이제 수익 나는 건 금방이야. 나 진짜 오늘 처음으로 해볼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런 말 들으니까 나도 괜히 뿌듯하다. 여보, 진짜 고생 많았어. 아이고, 제일 고생한 사람이 고생했다고 말해주는 건 여보밖에 없다니까. 역시 내 편이야, 응? 난 항상 여보 편이지. 와, 방금도 또 왔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여긴 메일 확인도 잘 안 했던 곳인데 답을 줬네? 근데 이상하네. 분명 아빠랑 그런 얘기 나눈 게 며칠 전 밤이었는데 이렇게 타이밍이 딱딱 맞을 수가 있나? 혹시 그 브랜드들 언제부터 입점 준비하게 돼? 아마 이번 주 안으로 실무 미팅부터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갑자기 연락 와서 너무 놀랐어. 솔직히 이 정도면 그린라이트다. 그렇구나. 암튼 정말 축하해. 이대로 쭉 잘 풀렸으면 좋겠다. 나도 이번엔 진짜 잘해볼게. 우리 아기 태어나기 전까진 제대로 자리 잡아야지. 며칠 후. 아빠, 혹시 남편 회사에 요즘 들어 브랜드 입점이 하나둘씩 늘어나고 있다고 하던데 그거 아빠가 도와준 거야? 어, 어, 어? 그게 무슨 소리냐? 표정 보면 다 알아. 참, 몰래 한 건데 들켰네. 처음엔 나도 몰랐는데 며칠 전부터 남편이 너무 들떠서 얘기하는 거 듣고 이상했지. 자기가 실력으로 끌어온 거라고 신난 표정으로 말하는데 브랜드들 이름 듣자마자 소름이 쫙 돋았어. 그 브랜드들 아빠가 예전에 자주 언급하고 백화점에서도 같이 인연 맺고 있는 업체들이잖아. 네가 힘들어하는 것 많이 보면서 모른 척 할 수가 없었어. 배까지 불러가며 남편 일, 집안일 다 챙기는데 아빠가 돼서 말 좀 잘해달라고 해줄 수 있는 거를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더 미안하더라.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됐는데. 막상 아빠가 도와주니까 너무 기쁜 거 있지. 난 그냥 말도 못하고 끙끙 앓기만 했지. 남편 자존심도 있고 괜히 아빠한테까지 부담 주기 싫었거든. 난서방이 욕심 많은 건 알지만 노력하는 것도 사실이지 않냐. 플랫폼 만들어 놓고 영향력 있는 브랜드 하나 못 끌어오고 얼마나 자책할 게 보이던지. 그래서 나랑 오래 일한 사람들한테 조용히 얘기했던 거다.
내 사위가 하는 데인데 일단 1년만이라도 계약 한 번만 해줘. 뭐 그냥 그러기 딱 그 정도였지. 노출되는 거야 많으면 많을수록 어차피 그 브랜드로 써도 좋은 거니까. 진짜 고마워. 남편 지금 너무 신나 있어. 잠도 얼마 못 잤는데도 눈이 반짝거리더라. 그런 모습 오랜만이라 차마 아무 말도 못했어. 됐어. 그리고 앞으로도 말하지 마라. 괜히 알리면 한서방 기죽어. 지금은 자기 힘으로 해냈다고 믿는 게 오히려 더 사업을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거야. 세상에 그런 게 있다? 실력보다 믿음이 먼저일 때가 있어. 자기가 일어섰다는 자부심이야말로 그 사람 인생을 지탱할 힘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손 써줬다더니 말 잘해줬다는 식으로 얘기하지 마. 무슨 뜻인지 잘 알았어. 나도 그 사람 웃는 거 보니까 마음이 놓이더라고. 근데 아빠, 이렇게까지 해줘도 되는 거야? 브랜드들도 다 아빠 믿고 들어온 거잖아. 너무 죄송하고 감사해서. 사위도 사위지만 내가 왜 어려운 소리를 했겠어. 너랑 뱃속에 있는 우리 손자, 그 둘이 힘들지 않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 어떻게 됐든 내 자식 힘든 거 아빠는 못 본다. 다들 너무 오래 참아왔어. 결혼하고도 넌 너대로 여러 일들 많았을 텐데 고생 많았다. 아빠, 진짜 이렇게 감동 중에 있냐고. 매번 엄마 아빠한테 받기만 하고. 부모니까 그런 거지. 부모는 자식이 결혼해도 물가에 애기 내놓은데 불안하니까. 몇 개월 후. 아니, 애 겨우 재웠는데 왜 갑자기 주차장으로 나오라고 한 거야? 여보! 여보, 이게 뭐야? 봐봐. 어때? 색상 완전 잘 봐줬지? 오늘부터 바로 내 새로운 에마가 되어줄 차야. 오늘 계약했는데 며칠 후에 바로 출고된대. 이번에 새로 나온 모델인데 기다리는 사람 출고되기만 해도 몇 달이래. 근데 나는 뭐 대표님 프리미엄으로 바로 얘기를 했지만 말이야. 아니, 차를 바꿨다고? 갑자기? 갑자기라니. 요즘 회사 잘 돌아가는 거 여보도 알잖아. 이번에 입점 확정된 브랜드들만 해도 다 네임밸류 꽤 있는 애들이고. 얘들로만 가면 연말 전에 BP 넘기고 내년에 흑자도 가능하겠다 싶더라니까. 이런 타이밍에 나 자신한테 주는 선물로 이 정도는 질러줘야지. 타이밍 놓치면 그냥 구질구질한 대표 되는 거야. 아니 지난번 차도 바꾼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바꾸는 게 말이 돼? 아 여보는 진짜 아직도 그 궁상 맞던 시절을 얘기하는 거야? 원래 대표들은 차를 몇 대씩 갖고 다녀. 근데 나 봐. 난 소박하게 한 대잖아. 이제는 회사도 내 수준에 맞게, 내 이미지에 맞게 키워야 돼. 브랜드 담당자들 미팅하러 만나러 갈 때도 마찬가지야. 당신이 2명의 사람을 만날 거야. 한 명은 누가 외제차 끌고 왔고, 한 명은 중고차 끌고 오는 사람이야. 누구한테 신뢰가 가겠어? 이미지 메이킹이 반이야, 요즘 같은 세상엔. 아니, 중고차인 걸 누가 알아봐. 딱 봐도 알지, 여보. 새 차랑 번호판부터가 다른데. 여보, 나도 당신 회사 지금 잘 되고 있는 거 기뻐. 진짜야. 근데 아직은 좀 더 지켜보고 회사 성장하는 데 힘을 더 보태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이야 굵직한 계약 몇 개 됐지만 이 수익이 언제까지 갈지 아직 모르는 거고 지출도 계속 크잖아. 서버비에 물류비에 운영비에 그 많은 걸 다 감당하려면 지금이야말로 허리띠 졸라매야 될 시기야. 여보는 진짜 항상 걱정이다. 왜 그렇게 삐딱선을 타? 잘 나가는 상황에 꼭 찬물을 끼얹고 싶어? 찬물을 끼얹는 게 아니라 난 사실을 말하는 거야. 지금 당신 너무 들떠 있어. 계약 하나 따낼 때마다 무슨 복권 당첨받은 사람처럼 들떠서 차 바꾸고 명품 사고 진짜 이게 회사를 위한 지출이야? 아님 그냥 당신 기분을 위한 소비야? 둘 다지. 대표가 자신감 있게 움직여야 직원도 브랜드 업체들도 믿고 따르지. 그리고 말이 나와서 말인데 여보한테도 누누이 말하고 싶었거든? 이번에 당신도 이참에 입는 옷 스타일 좀 바꾸자. 내가 봤을 때는 당신이 지금 옷 입고 나랑 같이 행사장 오면 누가 내 와이프라고 믿겠냐? 이제는 좀 우아하게 벽 있게 회사 대표의 아내답게 이미지를 보여야지. 난 지금 옷이 편하고 좋아. 아이 수유해야 되는 마당에 무슨 멋을 부려? 그러지 말고
내가 이번에 쇼룸에서 코트 하나 받았어. 명품 브랜드 신상이야. 딱 당신한테 어울릴 것 같아서 내가 선물하려는 거니까 괜히 이러쿵저러쿵 말고 입어. 지금 내가 입은 옷은 별로라는 거야? 별로야. 어? 회사가 잘 되면 그만큼 당신도 함께 격이 올라가는 거잖아. 언제까지 돈 몇 푼에 덜덜 떨면서 살 거야? 이제 우리도 돈 걱정 안 하고 마음껏 쓰는 삶 좀 살아보자. 매번 제출할 때마다 눈치 보고 조력하고, 나 진짜 지긋지긋해. 누가 보면 우리 무슨 재벌이라도 되는 줄 알겠다. 이러면 이럴수록 당신이 나한테 갖다 주는 생활비가 적어진다는 거는 왜 생각을 안 해? 사업을 하면 사업하는 규모만큼 갖다 주는 돈도 커야 되잖아. 아, 지금은 투자하는 비용이 들어가니까 어쩔 수 없잖아. 당신도 이제 좀 변해야지. 나 혼자 격이 올라가면 이상하잖아. 됐어. 그만 얘기하자. 나 한마디만 더 하면 나도 못 참을 것 같아. 이 차는 진짜 아닌 것 같아. 계약 취소해. 왜 그래? 또 뭐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이래? 당신 말이야. 지금 이 회사 전부 다 당신 혼자 힘으로 된 거라고 생각해? 뭔 소리야? 당신이 무수히 제안서 넣었던 브랜드들 그 입점 계약하자고 한 거 아빠가 뒤에서 도와준 거야. 몰랐지? 뭐? 아빠가 백화점에서 수십 년 함께한 거래처 업체 사장님들한테 조용히 부탁한 거야. 어려운 소리 하면서. 내 사위가 하는 플랫폼 업체인데 잘할 거다. 수수료도 최대한 적게 받는다니 한번 1년 정도만이라도 계약해보라고 했었대. 그 브랜드들 당신한테 설득당한 거 아니야. 이미 아빠랑 통화 다 끝낸 상태였다고. 아빠가 당신한테 말하지 말랬는데 점점 당신 이상해지는 거 보니까 말을 안 할 수가 없네. 지금 성공했다고 이제 와서 원래의 나까지 바꾸려고 드는 거 나 너무 싫어. 아, 그래 뭐 자네들은 그랬을 수도 있지. 근데 그게 뭐 어때서? 뭐? 어차피 계약은 내가 처리했잖아. 아무리 누가 길을 열어줘도 그걸 어떻게 건느냐는 결국 내 몫이야. 난 지금 우리 회사의 핑크빛 미래 내가 만들어냈고 생각하고 싶어. 아니, 내가 한 거야. 장인어른이 도와준 연연 하나 없이도 난 어차피 잘 됐을 거야. 그 사람들? 아마 나 아니었으면 그 정도 매출 나올 수나 있겠어? 결과가 중요한 거야. 그리고 결과는 내가 만들었고. 그래. 그럼 앞으로도 당신 혼자서 잘해보면 되겠네. 더 이상 아빠한테 손 안 벌리는 걸로 알게. 당신이 진짜 그렇게 잘났으면 이제부터 증명해 보이면 되겠네. 아빠 도움 없이도 당신 혼자서 이 회사 지킬 수 있다는 거. 그렇게 될 거야. 걱정하지 마. 나 자신 있으니까. 우리 회사가 K-패션의 중심이 될 거야. 앞으로 더 많은 투자자들이 몰려올 거고 해외 진출도 바로 준비할 거야. 두고 보라고. 당신 코 납작하게 만들어줄 테니까. 1년 후. 야, 요즘 얘 얼굴을 왜 이렇게 못 봐? 이제 준이도 돌 지났으니 숨 좀 돌릴 때 되지 않았어? 아휴, 그렇긴 한데 걷기 시작하고 하니까 더 정신없는 거 있지. 그래도 엄마 아빠가 곁에서 도와주니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그래도 친정 부모님이 봐주신다 해도 그렇게 쉬운 건 아닌데. 대단하다. 남편은? 잘 지내? 사업 요즘 잘 돼? 음, 왜? 무슨 일 있어? 일은 딱히 없는데, 뭔가 사이가 예전 같지가 않달까? 집에 와서도 각자 할 일 하기 바빠. 아이가 태어나면 다들 그렇지 않나? 우리 남편도 그래. 뭐랄까. 나랑 준이에 대해 아예 관심이 없는 느낌? 내가 밥을 먹었는지 머리를 잘랐는지 궁금해하지도 않고 변화를 알아채지도 못해. 준이가 아빠한테 놀아달라 하면 잠깐 놀아주고 또 본인 할 일이 바쁘니까. 매번 골프 여행 간다 하면 싸우고 이번에 또 뭐 한다고 하면 싸우고 계속 이런 패턴이야. 뭐야? 왜 그래? 저기 말야. 네 남편 아니야? 어? 오늘은 간만에 분위기도 낼 겸 화이트 와인으로 할까? 친구나 동료 사이에 저런 스킨십을 하는 게 말이 안 되지. 게다가 저 여자 너무 이쁜데? 머리까지 넘겨주네.
저 여자 어디서 많이 낯이 있다 했더니 남편 회사에서 같이 일하는 여직원이야. 야, 너 괜찮아? 얼굴 완전 하얘졌어. 괜찮을 리가 없지. 내 눈앞에서 두 년놈들이 사랑놀이 하는 걸 똑똑히 보고 있는데, 야, 저거 진짜 아니지 않냐? 어떻게 남편이란 사람이 저렇게 대놓고 바람을 펴? 그것도 회사 여직원이랑? 야, 넌 준이 키우면서 엄마 찬스 아니면 이렇게 겨우 친구랑 밥 한 끼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데 저건 그냥 시시떡대고 있네. 참 웃겨. 난 애 낳고 혼자 회사 키우느라 힘들 거라고 서로 이해해야 된다고만 생각했거든. 근데 보니까 저 사람은 전혀 외롭지도 힘들지도 않았나 봐. 오히려 내가 엄마 역할 한다고 비워둔 그 빈자리에 저렇게 편하게 다른 여자를 앉혔네. 너 진짜 괜찮아? 가서 확 뒤집어 엎어버릴까? 아니야. 지금 그렇게 감정적으로 나서면 내가 지는 거야. 저 사람이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게 다 어디서 온 건데. 그동안 아빠한테도 미안하고 엄마한테도 죄송해서 그저 좋은 아내로 좋은 엄마로 살아야 된다고만 생각했거든? 근데 이젠 아니야. 야, 그러지 마. 네가 왜 죄책감을 느껴야 돼? 너야말로 피해자야. 잘못은 저것들이 한 거라고. 알아. 진짜 뼈저리게 알 것 같아. 내가 말하고 싶었던 건 저 사람을 너무 믿고 의지했던 게 잘못이었어. 내가 다 망쳐놓은 거지. 회사 하나 제대로 세우지 못했던 저 사람한테 내 가족까지 끌어들여서 아빠까지 이용당하고. 난 그게 다 진짜 사랑이고 믿음이고 가족이라 생각해서 한 행동인데 내가 이렇게 멍청했다. 네 탓 아니야. 저 인간이 잘못한 거야. 이제 네 생각만 해. 이제 내 생각만 할 거야. 준이를 위해서라도 더 이상 저런 사람이랑 가족인 척할 수가 없다. 더는 내 감정 속이면서 억지로 살 수 없을 것 같아. 엄마 아빠가 준이 돌봐주면서 마음 편히 쉬려 할 때마다 죄송해서 눈물 났는데 오늘 이 장면 보고 확실히 마음 먹었어. 이혼 할 거지? 내가 가만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지. 지금 당장은 저 꼴 보기 싫어서 일어나고 싶지만 내가 얼마나 뻔뻔하고 무책임한 인간인지 똑똑히 기억하고 증거를 남겨서 내가 받은 배신감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똑같이 돌려줄 거야. 그래, 잘 생각했어. 혹여라도 내 도움 필요하면 뭐든 말해. 다 도와줄 테니까. 고마워. 저 사람 처음에 사업한다고 했을 때 내 앞에서 무릎 꿇고 부탁했었어. 자기 능력 믿고 한 번만 도와달라고. 근데 그렇게 내가 아빠한테 부탁한 덕에 사업 풀리고 나니까 어느 순간부터 내가 너무 평범하고 볼품없게 보였겠지. 난 그저 편한 사람, 편한 엄마, 편한 아내가 된 거야. 난 우리 가족을 위해 희생한다 생각했는데 저 사람한테 난 희생도 뭣도 아니었어. 그냥 제일 먼저 버려도 되는 존재였던 거지. 아,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 아무한테도 말 못하고 혼자 속으로 끙끙 앓았는데 이젠 그러고 싶지 않아. 준이한테 이런 나약한 모습 보여주기 싫어. 내가 더 강하게 살아야지. 맞아. 네가 강해져야 준이도 잘 키우고 너도 다시 행복해질 수 있지. 내가 제대로 보여줄게. 저 사람한테 나랑 준이와의 행복을 가지고 장난치면 어떻게 됐는지 똑똑히 알려줄 거야. 내가 지금까지 꾹꾹 눌러왔던 모든 걸 다 터뜨려서 더 이상 아무것도 남지 않을 때까지 철저하게 보여줄 거야. 그러니까 한용호 쟤 지금 저 웃음 실컷 즐겨두라고 해. 마지막 행복일 테니까. 와, 너 지금까지 중에 제일 독한 얼굴이다. 이제야 제정신이 든 거지. 내가 그렇게 착하고 만만한 사람 아니라는 거 확실하게 알려줄 테니까. 내 가족 이용해서 회사 잘 나가니까 바람 바로 피우고 지금 얼마나 한심하고 부끄러운 짓 하는지 똑똑히 알게 될 거야. 그래, 도움 필요하면 꼭 얘기해. 이혼 전문 변호사든 흥신소든 다 소개시켜줄게. 고마워. 내가 무너지는 모습 더는 안 보여줄 거야. 대신 저 사람이 무너지는 모습을 먼저 봐야겠어.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네가 가정을 깨고 날 먼저 이렇게 짓밟았어. 나도 절대 참지 않아. 앞으로 벌어질 일들은 다 네가 자초한 거야, 한용호. 며칠 후. 이제 내가 왔는데도 나와보지도 않는구나. 새삼스레 왜?
당신이야말로 오자마자 바로 서재로 가버리잖아. 준이가 울든 말든. 아, 됐고. 엄마 너랑 연락 안 했는데 왜 전화를 안 받아? 안 받은 게 아니라 못 받은 거야. 하루 종일 애랑 씨름하는데 핸드폰 할 정신이 어딨어. 아, 그래. 아, 그럼 내가 너한테 바로 말할게. 앞으로 이제부터 우리 집에서 제사 지내는 게 맞는 것 같아. 무슨 제사? 아, 무슨 제사긴 무슨 제사야? 우리 집안 조상님 제사지. 보조할아버지부터 증조할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그걸 왜 우리 집에서 지내? 시가에서 항상 하던 걸 갑자기 왜? 엄마가 요즘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대. 누나도 애들 키우느라 바쁜 데다 출가 외인이잖아. 생각해보면 나 갑자기 잘 풀린 게 조상님 덕인 것 같기도 하고 말이야. 여러모로 유일한 장남인 내가 제사를 받는 게 맞겠더라고. 솔직히 지금 우리 가족이 이렇게 편히 먹고 잘 사는 것도 다 우리 집 조상님이 도와주신 덕 아니겠어? 그러니까 당신이 앞으로 이렇게 제사 챙겨주는 게 도리상 맞지 않을까 싶다. 지금 그 말이 정상적인 말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야? 뭐가? 내가 틀린 말 했어? 내 회사 잘 되고 지금 이렇게 살게 된 거 다 우리 집에서 덕을 베푼 거잖아. 이 정도는 당연히 해야지. 엄마도 누나도 다 맞는 말이라던데 왜 너만 그걸 이해를 못해? 와, 어이가 없어서 할 말이 안 나온다. 그러니까 지금 나한테 우리 집에서 제사를 지내라고 강요하는 거야? 어머님도 계신데 내가 굳이? 강요가 아니라 네가 알아서 도리를 아뢰는 거지. 아가 뭐 들었어? 엄마가 이제 몸이 아파서 제사 준비를 못 한다니까. 그리고 결혼한 여자가 이 정도 일은 당연히 감수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뭐 제사가 하루 종일 걸려? 1년에 몇 번밖에 안 되는데 너도 너무 유난이다. 유난? 당신 집안 조상님 덕에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돼서 그거 감사하라고 나보고 우리 집에서 제사상을 차리라는 말이 어이가 없네. 그럼 네가 잘 살아온 게 누구 덕인데? 내 덕분 아니야? 난 바로 맞는 말만 하는 건데 왜 이리 나를 세워? 나 진짜 어이가 없어서 당신이 진짜 우리 집에서 받은 게 얼마나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회사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컸는지 진짜 몰라? 엄마 또 그 얘기야? 장인어른이 살짝 얘기해서 도와준 걸로 계속 생색내는 거 지겹지도 않아? 어차피 난 내 힘으로 충분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니까.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과거가 아니라 미래잖아. 너도 이제 우리 집 며느리로서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고. 책임감 같은 소리 하네. 회사 좀 잘 되니까 아내랑 아이한테 신경 끄고 골프다 여행이다 하면서 맨날 밖으로만 놔두고 진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뻔뻔할 수가 있어? 그래 잘났다. 이 말 다 맞다고 쳐. 근데 그렇다고 설마 제사를 안 지내겠다는 건 아니지? 엄마랑 누나가 얼마나 네가 하길 바라는지 알아. 집안이 회복하려면 며느리인 네가 나서야지. 이상한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네. 당신 집안이 화목하자고 나 혼자 모든 걸 다 짊어지고 희생하라는 거야. 당신이랑 결혼하고 해서 잘 될 때까지 내가 얼마나 참고 또 참았는지 알아? 아이 태어나고도 당신 도움 하나 없이 친정 부모님이 다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걸 고맙다고 생각하긴커녕 조상님 덕이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나 하고 있다는 게 짜치네. 장인어른 도움 좀 받았다고 평생 나보고 빚지듯 하려는 거야? 언제까지 그 얘기 들먹일 건데? 평생 들먹일 일도 아니야. 당신이 제대로 인간답게 행동했으면 나 그 정도도 안 했을 거야. 근데 당신 회사 좀 잘 된다고 사람 아주 하찮게 보고 다른 사람들한테 좋은 사람인 척 굴어도 정작 가족한테 무관심하고 내팽개쳤잖아. 이게 지금 당신이 말하는 집안의 도리야? 너 진짜 점점 말이 심하다. 심해.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앞으로 당신이 무너지는 꼴 내가 어떻게 보는지 똑똑히 기대해. 지금까지 내가 받은 고통, 내 가족이 받은 상처, 이제 당신이 똑같이 당할 차례니까. 무슨 소리라는 거야 지금? 기가 차네 진짜. 내가 무너져? 너 아예 나 망하라고 제사 지내냐? 왜? 아예 이혼까지 하자 그러지? 역시 뻔뻔하기는. 남쉬는 것도 모자라 제사까지 지내라더니. 그래, 지내줄게. 당신 제사부터 말이야. 일주일 후. 당신 말대로 제사 우리 집에서 지내자. 진짜? 역시 당신이야. 받아들여줄 줄 알았어. 대체 지난번엔 왜 그랬던 거야? 나 다른 사람인 줄 알았어. 그때 준이 때문에 피곤했나? 아무튼 우리 집에서 지내는 첫 제사잖아. 그러니까 내가 아주 제대로 준비하고 싶어. 정성스럽게, 깔끔하게. 비용이 어떻든 간에. 어때? 그래, 그래야지. 네가 마음 잡고
준비해준다면 나야 고맙지. 역시 잘 생각했어. 근데 미리 말하는데 내 방식대로 할 거니까 나중에 어머님이든 형님이든 절대 토달지 말라고 그거 확실하게 해줘. 뭐야, 누가 토를 달겠어. 네가 정성스럽게 차린다는데 누가 싫어하겠냐? 우리 엄마도 너 믿는다고 했어. 걱정하지 마. 그래, 알겠어. 후회는 일단 없는 거다? 후회? 여보, 진짜 웃긴다. 아, 나 뭐 후회할 일이 뭐가 있어. 정성껏 준비하는데. 이번 주사 아주 기대된다니까. 아, 응신. 1개월 후, 제삿날 저녁. 야, 여보. 이거 제사상 진짜 제대로인데? 나 진짜 놀랬잖아. 엄마 봐봐. 엄청 깔끔하게 차렸지? 그러기나 말이다. 아, 내가 처음부터 며느리한테 맡길 걸 그랬어. 솔직히 기대도 안 했는데 이 정도로 될 줄은 몰랐네. 얘 평소엔 요리 잘하는 티도 안 냈으면서 솜씨가 있었나 보네? 네. 솜씨가 좋은 사람들이 잘 준비했거든요. 어? 무슨 소리냐? 아니, 저 사람들은 누구야? 여보, 이분들은 무슨 일이야? 왜 집안 행사에 남들이 와서 뭐 하는 거야? 뭐가 문제인데? 내가 정성껏 준비한다고 했잖아. 제사 음식 최고로 잘하는 업체에서 모셨어. 어머님도 마음에 들어 하시던데? 음식 깔끔하고 정갈하다고? 업체에서? 설마 음식 다 안 만들고 시킨 거야? 응, 당연하지. 나보고 직접 하라고 한 적 없잖아. 그리고 내가 이 많은 음식들 혼자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 그 정도로 멍청하진 않은데? 아니, 제사라는 게 원래 며느리가 직접 정성스럽게 차려야 의미가 있는 거지. 아니, 남이 좀 빌려서 하는 게 어디니? 아, 직접 하는 게 의미가 있었어요? 아, 전 몰랐네요. 전 우리 집안 사람도 아닌데 그렇게까지 정성을 쏟을 이유가 없다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돈 써서 최고로 좋은 업체 불러서 차려드렸어요. 이 정도면 정성 넘치는 거 아니에요? 나 지금 장난하니? 며느리란 사람이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장난이요? 제가 왜 장난을 쳐요? 저도 나름 진지하게 생각해서 이런 결정을 내린 건데요. 그만해. 아, 당장 이 사람들 내보내. 왜? 싫으면 지들이 차리든지. 난 안 할 거야. 분명히 미리 말했잖아. 내 방식대로 한다고. 그리고 누구도 토달지 말라고. 당신 그거 동의했었지? 아니, 그거 이런 식으로 하라는 게 아니었잖아. 내가 준비한 방식은 이거야. 난 앞으로도 쭉 이럴 건데. 왜냐면 당신이 나한테 제사를 맡긴 이유가 뭐였지? 우리 집안이 잘 사는 게 다 자기 집 조상님 덕이라며. 그래서 나보고 며느리 도리하라고 했잖아. 근데 나 생각해 봤거든? 진짜 내가 당신네 집안 조상님 덕 본 게 있긴 했나? 오히려 당신네 집안이 우리 아빠 덕을 먹고 산 거 아니야? 그치? 지금 장난해? 장난 같은 건 당신이 친 거지. 바람 피우면서 뻔뻔하게 제사까지 떠넘기고 며느리 도리 운운하는 사람이 할 소리는 아닌 것 같은데? 뭐, 뭐라고? 바람? 아, 너 지금 무슨 헛소리라는 거야? 헛소리요? 어머님 아직 모르셨어요? 하긴 어머님 같은 분이 자식 귀한 줄만 알지 며느리가 무슨 일을 겪고 사는지는 관심도 없었겠죠. 애기 낳았으니 하는 말인데 어머니 아드님께서 바람 피우고 계세요. 그것도 아주 열심히. 회사 여직원, 신인 디자이너며 아니면 생판 모르는 여자까지 심지어 제가 직접 눈으로 목격했던 경우도 있고요. 야, 너 입 닥쳐? 어디서 헛소리를. 닥쳐? 왜? 창피해? 가족 앞에서 다 드러나니까 부끄럽고 당황스러워. 난 더 부끄럽고 더 당황스러웠어. 당신 같은 사람이랑 가족이었고, 당신 같은 사람이 아버지 도움받아서 떵떵거리며 살아온 거 알았을 때 말이야. 어, 너 정말 미쳤구나. 미친 건 내가 아니라 너랑 네 엄마겠지. 그동안 내가 받은 스트레스랑 모욕, 당신들 집안한테 받은 거, 여기 제사상 값이랑 도우미 여사님들 일당으로 청구할게. 나한테 갚아야 할 최소한의 빚이라고 생각하고 빨리 입금해. 어머머, 얘 말하는 거 봐라. 아, 진짜 뻔뻔하구나. 뻔뻔한 건 시어머니랑 남편이죠. 남편은 남의 집 돈으로 사업 일으켜놓고 바람 피우면서 잘난 척하고, 시어머니 그거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며느리한테 도리를 강요하시고, 이 정도면 제가 받은 피해보상금으로 싸게 먹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끝이 아니다. 진짜 재밌는 건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단단히 각오들 하세요. 잠시 후. 용호 씨,
당신도 왜 여기? 저도 소장 받고 여기로 오라 해서 왔는데. 아니, 이게 대체 다 누구야? 우리 집에 웬 여자들이 이렇게. 얘들아, 이건 다, 그러니까, 당신, 나만 만난 게 아니었네요? 이게 무슨 소리야? 야, 너 대체 뭐 한 거야? 이 여자들 다 누구야? 어? 아니, 엄마. 이거 오해야. 내가 설명할 수 있어. 뭘 설명하려고? 모든 게 다 보이는데? 설마, 우리 모두한테 같은 거짓말을 한 거예요? 맞아요. 내가 당신들한테 이 소장 보냈어요. 불륜 저지른 거에 대해선 똑같이 벌받아야 마땅하지만 당신들만 있는 게 아니란 거 알려주고 싶었거든. 당신, 나한텐 부인이랑 이미 별거 중이고 곧 이혼할 거라며. 심지어 내가 이 집 새 여주인이 될 거라고 했잖아. 그래놓고 나랑도 결혼하자고 이런 반지를 준 거야? 웃기지도 않네, 진짜. 다들 진정해. 이거 모두 다 오해라니까? 나 정말 이 여자들이랑 다 진지한 관계였던 거야? 아니, 엄마. 그런 거 아니야. 이거 다 오해라고. 나 이혼할 생각도 없어. 그냥, 이 자식. 이혼도 안 할 생각이면서 날 꿰어. 내가 얼마나 널 믿었는데. 여자 인생 갖고 장난치냐?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알아? 아빠. 진정해요, 제발. 뭐야? 여기 다른 여자 사진도 있잖아. 이 여자들은 누구야? 자, 여기 오늘 안 온 다른 여자들도 꽤 있어요. 축하해요, 여러분. 여러분 중 한 명이 아마 제자리 대신하게 되겠죠. 스스로 지옥으로 걸어 들어온 걸 축하드립니다. 이 남자의 진짜 모습, 이제야 보이시죠? 이거 다 네 탓이야. 네가 남편을 잘 챙겼으면 이런 일이 생겼겠어? 네가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고 애 하나 놔놓고 우리 아들한테 여왕처럼 굴어서 이런 거 아니야. 내 아들이 왜 밖에서 사랑을 찾았는지 생각해봐. 네가 오죽 못살게 굴면 여자로서 빵점 이면 바람을 필까? 그래, 바로 그거야. 넌 항상 날 이해 못했잖아. 네가 얼마나 차갑고 무관심했는지 모르지.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아? 남자의 본능이란 게 있는데. 이야, 정말 대단하네. 외로웠다고? 남자의 본능? 진짜 그게 네 변명이야? 본능 하나 조절도 못하면 그게 짐승 새끼지 사람이야? 넌 니애 낳아준 조강지셔 기만하고 버려놓은 호로 자식이야. 이제 와서 내가 뒤통수 치니까 그게 아프지? 네가 나한테 했던 일은 생각도 안 나나 봐. 어차피 이혼 서류는 이미 준비돼 있어. 오늘 이 일이 벌어질 거 알았거든. 그동안 수상한 문자, 늦은 귀가, 옷에 묻은 향수 냄새 다 알고 있었어. 일부러 다 오늘을 위해 계획해둔 거야. 제사상도 앞으로 위자료는 물론이고 재산 분할에도 유리하게 작용하겠지. 앞으로 네 주변 사람들한테 법원의 모든 증거와 함께 네 추문을 낱낱이 공개할 거니까 직장에서도 이런 일이 알려지면 좋겠어? 그리고 준이 양육권은 내가 가져갈 거야. 잠깐! 그건 안 되지. 이모도 내 아이까지 빼앗을 순 없어. 나도 아빠야. 내 아이? 아빠? 웃기지 마. 지금까지 언제 제대로 된 아빠 노릇 했어? 아이 발열로 응급실 갔을 땐, 어린이집 상담 다녀올 땐 다 어디 있었어? 그 여자들이랑 함께였겠지. 제발, 여보 돌아와. 안 돼,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이제 정말 달라질 거야. 나 당신 사랑해. 당신 우리 준이를 생각해서라도 이러면 안 돼. 이 와중에 우린 안중에도 없네. 야, 너도 법적으로 책임질 준비 각오해. 너 때문에 상한이 소송 당했으니까 네가 다 책임져. 역겨워 진짜. 이것들이 내가 비싼 데서 고기 사주고 옷도 이쁜 거 사줬더니 그걸 귀엽고. 한영어,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게 다 뭐야. 너만 믿으라면서 어? 제사상 차리란 것도 너만 믿으라 하더니 결국 이렇게 돼버렸잖아. 어떡할 거야. 망했어. 다 끝났어. 이 나쁜 자식. 지금까지 얘기 다 들었어. 네가 이혼할 생각도 없이 감히 여자를 문어발처럼 만나? 어, 2년 후. 사장님, 이번 달 급여가 또 밀렸는데 언제쯤 받을 수 있을까요? 곧 해결될 거야. 강남 플래그십 스토어가 궤도에 오르기 시작하면 모든 거 해결돼. 좀만 더 참아. 사장님, 벌써 2달째 같은 말씀만 하시는데 저희도 생활이 있어요. 내가 뭐라 했어. 좀만 더 참으라고.
우리 회사가 얼마나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알아? 글로벌 브랜드로 도약하는 과정이야. 안 그래도 일본 물류 파트너사에서 전화가 왔는데 지난 2달 대금 입금하지 않으면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하는데요. 뭐? 지난주에 송금했다 했잖아. 은행에서 한도 초과로 이체가 거부됐습니다. 계좌에 돈이 없어서. 강남 팝업 이벤트 비용은 3억 5천이 나갔습니다. 광고비까지 합치면 총 4억 2천. 아이, 너 갑자기 뭔 일이야? 사장님, 강남 매장에서 집주인이 오셨어요. 시엔타워 관리팀이랑 같이 임대료 3개월 체납으로 오늘 당장 비우라고. 말도 안 돼. 내가 지난주에 처리하라고 했잖아. 처리할 돈이 없었습니다. 여보세요? 네, 제가 한용호 대표입니다만. 네? 부도라뇨? 어떤 어음이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전 오늘부로 그만두겠습니다. 월급은 나중에라도 보내주세요. 가지 마, 제발. 다 해결할 테니까, 어? 아이씨,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지? 내가 왜? 그 후로 그 사람은 완전 무너졌습니다. 잘 나가던 사람처럼 보였던 매장과 회사는 하루아침에 철거됐고, 급여를 못 받은 직원들은 회사를 떠났고, 남아있던 거래처들마저 줄줄이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회사 계좌는 압류됐고, 어음은 부도 처리됐죠. 굳이 제 아빠의 입김이 아니어도 망할 놈은 어떻게든 망하게 되나 봅니다. 저한테 마지막으로 연락이 온 건 6개월 전이었어요. 양육비를 3개월째 밀려서 제가 내용 증명을 보냈거든요. 그제야 전화가 왔더라고요. 진지하게 사과를 하고 싶다나요. 글쎄요. 저도 여기 영상을 자주 보는 구독자로서 어떤 결말인지 알기에 바로 차단을 해버렸답니다. 저 잘한 선택이죠? 아무튼 제 얘기는 여기까지였고요. 들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